오늘은 고령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시골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당뇨병 관리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복잡한 식품 교환표도 어렵고 혈당 측정기 사용도 헷갈리시죠? 오늘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 환자와 다른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중요할까요? 당뇨병 관리는 오래된 시골집 수도관 관리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혈관, 신장, 눈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특히 농촌 지역은 당뇨병 진료 기관까지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에 신속히 대응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 인슐린 주사법, 응급 상황 시 섭취할 당분 등을 미리 익혀두셔야 합니다. 혈당 측정, 제대로 알고 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측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혈당 측정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체열을 위해 손가락을 3개 짜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짜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액이 섞여 나와서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체열하는 올바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손을 아래로 들어뜨리거나 가볍게 손끝을 향해 마사지하세요. 체열침 깊이 조절도 중요합니다. 체열침 깊이를 너무 얕게 하면 혈액이 부족해 오류가 생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체열기에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2개부터 5개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깊이로 체열기 숫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액은 검사지 끝에 자연스럽게 가져다 대야 합니다. 화면의 이미지처럼 검사지 끝에 혈액을 정확하게 접촉시켜야 합니다. 양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측정에 오류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열침과 검사지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체열침 통에 뚜껑을 닫아 보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지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검사지는 빛과 습기에 약하므로 통에 넣어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당뇨 약물들. 이제 당뇨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아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약물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먼저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은 널리 쓰이는 당뇨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주의해야 할까요?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즉 탈수 상태일 때 주의하세요. 급한 병에 걸렸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CT 촬영처럼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할 때는 복용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설포뇨 소재 계열 약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아마릴, 다이아마이크롱, 다이그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력이 약한 노인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커서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여러 약 중에서도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글리벤클라미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메글리티니드 계열 약물도 있습니다. 노보넘, 파스틱, 글루파스트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식사가 불규칙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짧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늦게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크니 조심하세요.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지 꼭 기록해 두시고요.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이렇게 놓으세요. 인슐린 주사 놓는 법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노인분들은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근력도 감소해서 올바른 주사법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슐린 펜으로 주사 부위를 표시한 인형에 직접 찔러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주사기에 익숙해지고 바늘에 대한 공포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 시 명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늘 재사용 금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항상 3바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사 바늘은 2개씩 모두 당겨서 제거했나요? 바늘을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사 후 10초를 유지하세요. 인슐린 주사를 피부에 삽입한 채 버튼을 누르고 10초 뒤에 제거해야 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10초를 카운트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10초를 세신 후에 바늘을 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력이 저하되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소리나 감각으로 용량을 맞추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 10단위를 맞춰야 한다면요. 딸깍딸깍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주사 후 0점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세요. 한 손은 펜을 잡고 다른 손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손으로 펜을 잡고 다른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주사 부위는 매일 변경해야 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주사 부위를 번갈아 가며 변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 순서로 돌아가면서 주사하시면 됩니다. 같은 부위에 계속 주사하면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함몰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 중인 인슐린은 30도 미만의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르면 서늘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주사 후에는 당뇨 수첩의 날짜와 양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슐린 투여한 날짜와 인슐린 양을 당뇨 수첩에 기록하세요. 글씨 쓰기가 어려우면 동그라미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도 됩니다. 큰 용지의 약 용량과 순서를 인쇄하거나 쉬운 표현과 소리 기억법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열에서 빼세요처럼 말이죠. 저혈당, 응급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혈당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화면에 저혈당 증상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배가 고파지는 느낌, 허기짐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몸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거나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초조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있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 항상 저혈당을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혈당 의심되면 즉 혈당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농사일이나 일상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화면에 저혈당 대처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0ml 미만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혈당을 측정하세요. 그 다음 1520g 당질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혈당을 재측정하여 정상혈당 회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시간 이내에 식사 또는 간식 섭취를 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천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권장하는 응급식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탕 34개가 좋습니다. 설탕 15g 또는 꿀 한 숟가락 15무도 효과적입니다. 주스 또는 청량음료 4분의 3컵 175무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음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요구르트 1개 약 100ml 기준도 괜찮습니다. 설탕은 각설탕이나 봉지 설탕으로 준비하세요. 꿀은 휴대용으로 갖추면 도움이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권장하지 않는 응품이 나와 있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카라멜은 속도가 느림으로 피하세요. 지방 함량이 높아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한 뒤에는 15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다시 혈당을 측정해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음식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강조된 것처럼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하지 않고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세요. 정기검진, 합병증 예방의 시작. 당뇨병 합병증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병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장, 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아시나요? 메일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검사는 812주 이전의 종합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기 지표입니다. 일상의 혈당 측정이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요. 당화혈색소는 계절의 평균 기온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측정해야 합니다. 눈 검사, 즉 안저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눈 합병증은 유병 기간이 길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농촌 어르신들은 이미 시력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서요.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밀 소변 검사, 즉 미세단백뇨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신장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 및 망막증 발생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
가장 든든한 지원군. 농촌 고령 당뇨 환자에게 가족은 가장 큰 지원군입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고 약을 꾸준히 먹도록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라도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약 드셨어요? 어머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함께 점검해 중복 복용이나 누락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과도한 효심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이나 건강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좋다던데 드세요. 무작정을 권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에 가족이 동행해 의사의 설명을 함께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혼자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서 메모하고 질문하면 훨씬 좋습니다. 주변에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세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런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르신의 치료 의지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당뇨병 환자를 돕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천 가능한 일상관리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 측정기와 주사기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바구니나 상자를 준비해서요. 필요한 물품을 한 곳에 모아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세요. 핸드폰 알람이나 시계 알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약 먹는 시간도 함께 설정하세요. 저혈당품은 항상 가까이 두세요. 주머니에 사탕 몇 개를 넣어두거나요. 작은 설탕 봉지를 가방에 넣어두세요. 농사일을 나갈 때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을 때는 동그라미, 높을 때는 세모, 낮을 때는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진 날짜는 미리 정해두세요. 병원 예약을 미리 해두고요. 달력에 큰 글씨로 표시해두세요.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서 동행을 부탁하세요. 흔히 하는 실수들, 당뇨 관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실수, 농사일을 운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농사일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규칙적인 운동과는 다릅니다. 농사일 외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민간요법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이 풀이 당뇨에 좋다더라. 저 뿌리를 먹으면 낫는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안 먹는 것입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져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저혈당과 고혈당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혈당을 측정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매일 발을 확인하고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발견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당부. 이 영상을 보시는 가족분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당뇨 관리는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잔소리처럼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이 음식은 혈당에 좋지 않으니 이거 드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도와주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멀리 계시더라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여쭤보세요. 어머니, 오늘 혈당은 어떠세요? 아버지, 병원 가시는 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고 메모해주세요. 어르신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도 대신 여쭤봐 주세요. 약과 주사를 함께 정리해주세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정리해서 약통에 넣어드리면요. 어르신이 복용하시기 훨씬 편하십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저혈당 증상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식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 혈당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꾸준히 약 드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최신 당뇨 관리 기술. 요즘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팔에 센서를 부착하면 24시간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해줍니다. 손가락을 찌를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혈당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입력하면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인슐린 펜도 더 편리하게 발전했습니다. 용량 조절이 쉽고 주사 놓기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다면요, 기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신 기기를 쓰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국수나 냉국 등으로라도 식사를 챙기세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하지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가을 농번기에는 일이 많아서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간단한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를 준비해서요, 바쁘실 때도 꼭 식사를 하세요. 저혈당도 반드시 챙기세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집안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계속하세요.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손발을 자주 주물러 주세요. 식생활 관리의 실지. 당뇨 관리에서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마세요.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을 먹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요,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세요. 국물에는 염분이 많고 건더기에 영양이 많습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이 좋습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이 좋습니다. 여섯째, 과일은 적당량만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반 개, 귤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아무 때나 먹기보다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정도로 정해서 드세요. 운동의 중요성. 당뇨 관리에서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뿐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이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라디오 체조처럼 간단한 동작들을요, 매일 아침 1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공복에는 심한 운동을 피하세요.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1시간 후 가 운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날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에 맞춰서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텃밭 가꾸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등이요. 즐거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주무시면 좋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정한 마무리. 여러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뇨병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요, 반드시 좋아지실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같은 병을 가진 동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요, 함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